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정부가 세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땅 부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세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세율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종부세 개편 방안,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권고안보다 더 강화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재정개혁특위 권고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재정개혁특위가 이제 대통령 직속 산하다 보니 네. 이제 중후보세인 기재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놨던 시나리오 4가지 가운데 세 번째 가장 강력하다라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세율을 동시에 올리기로 했지만 결국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야 이건 뭐야? 이제 그다지 큰 충격이 아니네? 이런 반응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내온 절충안을 보면 일단 재정계획 권고안의 대부분을 수용했지만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세를 강화해보자라는 겁니다. 그 일부가 이제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입니다. 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의 세율을 추가로 매기겠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종부세 매기는 최고 세율이 3%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2%로 다시 내렸죠. 그리고 재정개혁특위가 2.5 중간 지점을 제시를 했지만 이게 조금 약하다. 이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0.3% 그러니까 최대 2.8%까지 추가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경우에는 이 재정개혁특위는 내년부터 연 5%씩 4년에 걸쳐서 완전히 100%까지 올리겠다라는 거였는데 기획재정부의 경우에는 내년 후내년까지 90%까지는 올리지만 그 위에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감안해서 올리겠다라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두 곳에서 나온 이런 안이 놓친 것들이 몇 개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건 뭐야?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이 주택 부자들은 이 피해 나갈 구멍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건 뭐지? 역시 이제 이 가장 크게 1주택, 2주택자는 거의 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세금 부과에 가장 큰 영향을 내는 재산세 기준이 되는 이제 공시가격의 경우에는 그대로 손을 못 대고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라는 점에서 이제 앞서 인터뷰했던 1번 분의 경우 이게 뭐지? 해보니 세금 그다지 폭탄이 아니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안대로 종부세가 개편되면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한데 1주택자와 세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어떻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죠?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일단 정부가 이제 과표 6억 원 이상 12억 원대 종부세율을 0.05%포인트 올리는데요. 현재 세율이 0.75였는데 0.83%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세율을 올려봐도 크게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이 12억 원짜리 1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는 75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바뀌어서도 내년부터 80만 원, 즉 5만 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3주택자로 넘어가면 확연히 달라집니다. 3주택 이상 과표 6억 원을 넘게 되면 세율 0.3%포인트가 추가가 과세가 되는데 이 과표 35억 원 이상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세금은 1,576만 원의 종부세 내던 것이 이제 내년부터는 2,755만 원으로 현재보다 40% 가까이 세금이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이제 고가주택이면서 1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담이 크지 않지만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최고 50% 이상 늘어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정부 내 이 같은 방침은 그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가 또 지방의 저가주택보다는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그 보유한 사람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 그 종부세 인상은 어느 정도 예고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고가주택자들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사실 세 가지 선택지가 있죠. 뭐 세금 부담 때문에 정말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매물을 내놓고 부동산 시장이 하락 안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다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이. 그리고 두 번째가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한테 증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이 됐고요. 또 하나가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정부의 이제 요구처럼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이 있는데 근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하게 되면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이 종부세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고가 주택
매입하고 있는 주택 부자들이 과연 집을 팔 거냐? 아니다. 집을 팔기보다는 오히려 관망세를 보이거나 자녀한테 증여하는 쪽으로 돌리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 쏠림 현상은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결국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책의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른바 그 똘똘한 한 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수요가 더 몰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 현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과세 방향을 그동안은 이제 금융 규제부터 시작을 해서 세금, 양도세 강화, 그리고 난 다음에 종부세 강화 이런 세금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점차 다주택자들이 1주택 내지 2주택자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래 지방에 여러 채를 갖고 있다면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갖고 있을 것 같고 수도권보다는 서울 지역 가운데에서도 강남 3구 쪽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이 약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퇴직했는데 정말 이 임대소득으로 그동안 이제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임대소득으로 이 소득을 보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을 전부 감안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는 선뜻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가 한 채에 대한 쏠림 현상을 좀 잡을 수가 한계가 있다. 좀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부동산 자산과 관련해 과세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겠다. 뭐 이 말은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스탠스는 일단 증세입니다. 안 그래도 일단 고강도 규제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가라앉은 상황에서 침체로 좀 자칫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고 있죠?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정부의 정책 그리고 금리 그리고 수요와 공급 이와 같은 이제 요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뭐 세 가지 요인 모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부정적입니다.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대출을 통한 이제 갭 투자는 할 수 없도록 차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수도권이나 서울보다는 지방이 더 큰 문제인데요. 지방은 거래 절벽에 따른 지방 세수가 거의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거래 관련 비중이 지방세 비중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부동산 부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지방 부동산을 냉각시키고 있다라는 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세제의 방향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보유세를 높이고 그리고 이제 거래세를 낮춰야 되는데 이번에 거래세를 낮추는 건 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세제 측면에 있어서도 한쪽만을 너무 강조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시중에 유동 자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식도 그다지 썩 좋지 않고요. 부동산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 지난해만 하더라도 정반대였던 화랑이었던 모든 재테크 수단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호시탐탐 그러니까 시중 이 인근 시장보다도 굉장히 이제 저가로 분양되는 일부 분양, 로또 분양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일부 상가 이쪽으로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아직 종부세 개편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 정부안이 오는 22일 확정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원안이 바뀔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남은 절차와 변수가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종부세 개편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고치는 건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만도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종합세율, 세율을 고치는 것, 올리는 것은 이제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 과정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우에는 다음 달 말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만 너무 옥죄는 방식의 이 세제는 반대한다라는 건데요. 정부는 이게 만약 불발로 그친다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만을 올릴지 여부도 좀 더 검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종부세법 개정 법률안이 올 정기국회를 만약 이제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에 내년 6월 1일 보유 등기부 상의 어떤 주택 보유자가 내년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빠져 있는 이 공시가격을 얼마나 이제 현실화할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제 1주택자 빠져 있는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좀 점수를 낼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종합부동산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